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지역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릉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과 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오봉저 수지 준설과 평탄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릉 오봉저 수지를 직접 찾아 가뭄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강릉의 가뭄 피해 상황을 들은 정 대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안을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봉저 수지의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준설과 평탄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말구이자라고 합니다. 저게 걷어내면 한 630만 톤을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저게 완성되면 아마 지금 같은 가뭄이 와도 좀 버텨낼 수 있지 않나요? 저걸 좀 대표님께서 좀. 정청래 대표는 이후 강릉 중앙시장으로 이동해 절수로 인한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와서 놓아야 되는데 비 때문에 아주 큰일이에요. 강릉 지역을 둘러본 정 대표는 가뭄 피해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9월 초에 열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이 강릉 지역의 가뭄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긴급하게 토론회를 열어서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내서 근본적으로 이 가뭄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릉 가뭄 피해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잇따라 현장을 확인하면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마련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시가 강릉 지역 재앙급수 대상 가구의 밸브 조정을 마쳤습니다. 강릉시는 25일 기준 강릉 지역 재앙급수 대상 53,485가구 가운데 건물 폐쇄 등으로 조정할 수 없는 62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수도 밸브를 50%가량 잠갔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낮 시간대에 사람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던 아파트의 경우 세대로 들어가는 양수기를 50%가량 조절하는 방식으로 세대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주말쯤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번에 내리는 비의 양을 보고 내일쯤 추가 밸브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 극한 가뭄 대책의 하나로 도암댐 활용이 거론되면서 정선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 문제로 발전 방류가 중단되고 20년이 넘도록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뭄을 핑계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변경 발전 방류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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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암댐 앞에 정선군 9개 읍면 번영회장단이 모였습니다. 강릉 가뭄 해결에 도암댐이 거론되자 수질 등 개선 대책이 먼저라고 나선 겁니다. 정선군 주민들은 과거 도암댐 건설과 발전 방류로 하천 생태계는 물론 먹는 물까지 오염돼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암댐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됐다는 한수원 측의 설명도 근거가 없다며 정선군 식수원 사용을 위해 개방된 수문으로 내려오는 물만 봐도 녹색의 누런 거품까지 껴있어 매우 혼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물은 2급수라고 누가 봐도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류를 하면서 그 발전을 다시 같이 하려는 그런 계획, 그건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도암댐은 1991년 강릉 수력발전소 발전용 물 공급을 위해 대관령에 건설된 댐입니다. 도암댐 물의 고지대 목장의 가축 분뇨와 고랭지밭의 토사, 농약 등이 무분별하게 섞여들면서 환경 문제가 커졌고 2001년 결국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강릉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자 도암댐이 가두고 있는 3천만 톤의 물이 재조명받은 겁니다. 앞서 22일 강릉을 찾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하댐과 함께 도암댐을 가뭄 대책으로 언급했습니다. 지하 저류댐을 만든다든지 또 이 위편에 있는 도암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서. 강릉 지역사회에서도 도암댐 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쓰더라도 최소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릉시에서도 도암댐 수질 검증과 낮은 수온 문제 해결을 위한 저류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우리는 수질이고 뭐게 다 됐을 경우에 갖고 그런 문제는 우리하고 강릉시하고 정성군하고 갈등 가질 일이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한소이나 정부 측에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암댐 재가동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20년 넘게 풀지 못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어젯밤 강릉시 교동 택지 일대에서 갑자기 정전이 발생해 상가와 주택 등 1,6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전 측은 해명을 해달라는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어젯밤 강릉시 교동 택지.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 10시 10분쯤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이제 불 나가고 냉장고 전부 다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 올스톱이 돼버리면서 좀 많이 당황을 했죠. 냉동고가 제일 급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실내. 손전등을 켜자 주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전이 된 뒤 결제가 되지 않아 손님들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지금 현재 계산되어 있는 포스기도 지금 다 셧다운됐고 고객님들도 빨리 빠져나갔고 지금 영업 관련해서도 좀 피해가 좀 많은 게 지금 사실입니다. 한 손엔 손전등을 켠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손으론 채소를 겨우 정리합니다. 암흑인 상태에서 이제 술을 먹게 돼서 네. 그래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먹은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제는 하고 가야 된다 해서 이제 그래도 네, 계좌이체하고. 강릉시청 야간 당직실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지금 전화 저희 쪽으로도 계속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저희는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한전에서요? 네네네. 자정이 지나고 나서야 일부 상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각 0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전이 된 지 정확히 2시간여 만에 이렇게 거리에 불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전 사태가 끝났다고 손님을 다시 받을 새벽 1시 무렵 다시 정전이 됐습니다.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어둠에 촛불이나 손전등을 켜고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40분 만에 다시 나갔어요? 네네, 나간 거죠. 40분 만에. 오늘 그러면 완전히 그거 장사를 못 한 거죠, 저희들은. 10시 한 20분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상태니까. 이튿날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춘천의 한전 강원본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변명점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떠한 또 기계의 또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나 이런 발생은 사실 저희도 향후에 절대 이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면서 4줄짜리 부실한 답변서를 취재진의 문자메시지로 보내왔을 뿐입니다. 밤 11시 기온이 32도에 달할 정도로 난만큼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고 물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까지 끊기며 강릉시 교동 일대 1,600여 가구 주민들은 악몽 같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농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천에서는 강한 햇볕에 인삼 잎이 타들어가는가 하면 김장철에 맞춰 심은 배추와 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이파리들이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폭염에 타들어간 인삼 잎입니다. 차광막을 이중으로 설치했지만 최고 38도를 넘나든 폭염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폭염 피해를 입은 인삼 뿌리입니다. 아래쪽이 완전히 썩어 있는데요. 이러면 내년에도 제대로 자라기 힘들어 상품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인삼 재배 667농가 가운데 30%가 넘는 241농가에서 228헥타르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4농가가 홍천이었습니다. 특히 뿌리가 얕고 잎이 약한 어린삼의 피해가 큽니다. 이 인삼이 4년을 더 자라야 돼요. 근데 올해 뿌리도 썩고 잎도 타고 그래서 4년 동안 버틸 수가 없어요. 김장철 수확을 위해 심은 배추와 무밭. 농사를 망칠까 파종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이파리는 타들어가고 생육은 더딥니다.
근데 여기는 크고 저기는 작으면 여기는 먼저 해야 되고 저기는 나중에 해야 되니까 두 번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도매하는 사람들이. 배추와 무는 8월 초에서 9월 초 사이 씨를 뿌려야 김장철인 11월에 제때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적정 파종 온도인 20에서 25도를 훌쩍 넘는 30도를 웃돌면서 파종 시기를 늦추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늦게 심을 경우 냉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환경을 바꿔서 농작물을 기를 거냐 아니면은 따지고 만약에 한 40도씨에서도 자라나는 식물이나 먹거리가 있으면 그걸 길러내면 되잖아요. 그런 걸 개발하는 것들 두 가지가 좀 공존해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폭염이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 될 걸로 예측되면서 피해 보상을 넘어 아열대 기후에 맞는 작목으로 전환하는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 2009년 극심한 가뭄을 겪은 태백시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릉시에 매일 2차례씩 급수를 지원합니다. 태백시는 오늘 강릉시를 방문해 급수차 지원 전달식을 열고 앞으로 한 달간 매일 2차례씩 급수차 2대로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가뭄이 장기화되면 급수 지원 기간을 늘리거나 생수 공급 등의 추가 지원도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 강릉 지역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12년 이후 1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 분석 결과 오늘 기준 올해 강릉의 폭염 일수는 37일, 열대야 일수 39일로 나타나 역대 1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폭염 35일, 열대야 37일을 넘어서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동해는 폭염 일수 18일을 기록해 지난해 17일을 넘어섰고 속초의 열대야 일수 24일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이처럼 무더위가 이어진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벳 고기압이 더해지며 한반도를 이불처럼 덮고 있는 이중 고기압으로 열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내일 권성동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소환 조사합니다. 김건희 씨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권성동 의원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앞서 자택과 국회의원실,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내일은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SNS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만 모든 사안에 결백하고 당당하며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이 오늘 강릉의 한 농협을 포함한 도내 10곳의 농협조합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에서 강릉의 한 농협조합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9명의 다른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조합장들의 휴대전화와 서류를 압수해 실제 금품을 건네줬는지 여부와 이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삼척시 가곡면에서 70대 주민이 말벌집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다시 번져 오늘 하루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6시쯤부터 산불 발생 장소인 가곡면 오목리 일대에 헬기와 인력 200여 명, 진화 차량 등을 동원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97%입니다. 산림당국은 험한 산세 때문에 산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 영향 구역이 33만 제곱미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의 영향으로 인근 4가구 주민이 마을회관 등지로 대피했으며 공무원 등 4명이 골절상을 입거나 탈진 현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원FC가 내일 저녁 7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4강 2차전에서 창단 첫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1차전 전북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둬 이번 경기에 이기면 사상 첫 결승행이며 우승할 경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단은 많은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 하프타임 카드 뽑기 이벤트를 비롯해 하이원 리조트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응원 피켓 만들기, 감자 맥주 부스,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MD스토어 구매 고객 대상 할인과 사은품 혜택도 제공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정문 개선공사 조형물 철거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3년 강릉 원주대 정문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2곳과 안전 책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5곳의 상점가를 새로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옥계 OK 상점가, 유천택지 올림픽길 상점가, 소롤중 앞 상점가, 내곡동 상점가, 노암길 상점가 등 모두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소상공인들은 공동 마케팅, 환경 개선, 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이 오는 31일까지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폐장한 대부분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한두 명을 연장 배치하는 한편 폐장 해수욕장 곳곳에 안내 현수막 45개를 설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양양 지역에서는 오는 28일 원포, 31일에는 기사문과 인구해수욕장이 폐장합니다. 양양군은 올여름 해수욕장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8% 증가한 77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속초에 찾아온 방문객 수와 이들이 머문 시간, 소비액이 모두 늘며 체류 증시형 관광도시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